자,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 매니저 노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자, 돌파 매매 종목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매일매일 새로운 섹터를 다 나오면은 즉시 또 이야기를 드리는 돌파 매매. 자, 이제 오늘 또 생쇼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생쇼는 이제 매일 TV 12시부터 1시 반, 12시부터 1시까지 또 하는 게 생쇼죠. 자, 생쇼는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자, 7.9% 갔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은, 이게 이제 네옴시티 종목이에요. 그죠? 네옴시티 종목인데, 11월 1일 날 들어갔죠? 자, 11월 1일, 자, 요 장대 양봉에 들어갔습니다.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에 들어가가지고, 뭐, 가뿐하게 또 7%가 또 갔잖아요. 그죠? 자, 쉽게 매매하는 7% 쉽게 매매하는 게 돌파 매매입니다. 10%짜리 뭐 7%짜리 한 10번 보면 70%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매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 방은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4일입니다. 그죠? 이건 다스코를 들어갔어요. 다스코. 이길 바로 급등 나왔죠. 자, 이 다스코도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매수하자, 매수한 후 이길 바로 급등.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옴시티하고 쭉 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공개 방송에서도 드렸고 다 드렸어요. 자, 오늘 뭐 시간으로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스코 또 수익 내고 또 나왔습니다. 또. 자, 지금 매일매일을 수익 내고 나온다. 매일매일 수익 내고 먹고 나오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자,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누적을 그죠? 누적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SP올셀. SP올셀도 제가 매매를 했죠. 자, SP올셀도 보세요. 이거는 또 간단하게 이틀 만에 또 먹었죠. 일단 7%. 이틀 만에 또 먹었죠. 매일 먹습니다. 솔직히. SP올셀.
이틀 만에 또 먹었죠. 예. 다 먹고 나왔어 이것도. 그죠? 11월 달도 예, 히림도 그렇고 예, 데모도 그렇고 뭐 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이제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핵심 테마 쭉 보시면 제가 핵심 테마를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 드려요. 자, 11월 4일 금요일 날 핵심 테마도 이렇게 적었다 놨죠. 그죠? 네, 재건과 네옴시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드렸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또 핵심 테마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핵심 테마는 별로 없는데. 자, 오늘 핵심 테마는 자, 먼저 역시 네옴시티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네옴시티는 이 지금 인디에프 이게 네옴시티입니다. 3년산 치고 있습니다. 자, 3년상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예. 그죠? 이 네옴시티. 요거 이제 같이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뭐 거의 비슷한 테마이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역시 데모가 있겠죠. 데모. 데모 오늘 돌파했죠. 그죠? 뭐 맨날 하는 얘기 이게 이제 현대 에버다임. 자,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스코도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싸움 기계공업, 해인, 흥국, 예, 서현 탑메탈 등등이 등등. 돌파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안 나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인디에프, 코오롱 글로벌 뭐 그다음에 쭉 있다. SY 이것도 옛날에 그 조립식 주택하는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수산중공업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어떤 종목이 어느 테마에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엮여지는가를 파악하는 게 그게 주식 매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1등과 2등을 가려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은 한 몇 개월 같이 하다 보면 자, 쭉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데모가 1등 아닙니까? 일단 오늘 뭐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버다임이 역시 2등주예요. 뭐 금요일날 다 이야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후발이에요. 후발. 후발인데 막 싸면 막 날라가고 다스코도 오늘 좀 갔죠. 해인도 갔죠. 흥국 갔죠. 이게 다 갔잖아요. 그래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는 여기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
완전 밑에서 숨 죽이고 있죠. 잘 안 가죠, 솔직히. 잘 안 가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래 오르면 여기 요 박스권이거든요.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 오릅니다. 그거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매일매일 4.6 올랐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4.6 올랐는데, 전날. 그럼 반도체주가 오를 건데, 문제는 뭘 사야 되냐. 반도체주를 하고 싶으면은, 뭘 사야 되냐 말이에요. 오르긴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땡겼으니까 4%. 만약에 이제 여기를 오늘 반도체 종목이 돌파를 하면 필라 반도체가 오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죠. 삼성전자 1.35. 삼성전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뭐 SK 하이닉스 정도, 그죠? 뭐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올랐죠. 2.3. 대신에 뭐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로 들어가면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쭉 한번 적어볼까? 오늘 오른 거.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종목은 뭘 사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 잘 모르겠으면은 ETF 사면 됩니다. 반도체 ETF 있죠. 오늘 반도체 ETF 한번 볼까 그럼. 이래 있죠. 자, 반도체 ETF 잠깐 보면 이게 반도체 ETF 아니에요. 이게 코덱스 반도체예요, 이게. 맞죠? 그죠? 차트는 사실은 코덱스 반도체 차트는 재미없습니다. 오늘 3%밖에 안 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이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무겁잖아요. 그죠? 테스, APSP, 유진테크, PSK, 원익,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 뭐 쟁쟁한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테스나 이런 거는 뭐 딱히 다들 아시는 것 같고, 이 APSP를 잠깐 보자고요. 자, APSP. 이 APSP는 어떤 회사냐면 차트가 이겁니다. 자, 반도체 분야의 고압 수소 관련 장비 제조업체 2분기 실적 성장 소식에 저평가 분석됐다. 공모가는 공모가 25,000원짜리입니다. 이 많이 올랐죠. 사실 공모가 대비 많이 올랐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 가면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 APSP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시가총액, 이 APSP가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원짜리예요. 이게 1,000억짜리 아닙니다. 이게 무려
1조짜리 1조짜리. (1조 2천억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코스닥 150의 편입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요. 11월하고 5월인가? 응? 기준이 안 되는 거는 빼고 또 6개월 동안 오른 거는 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하는데 이 FSP는 내가 보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 1조짜리입니다. 1조 코스닥에 1조짜리 종목이 한 2, 30개밖에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총이 1조 넘으면 다 들어갑니다, 보통. 얘 이제 코스닥 150에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래 땡긴 거예요, 이게. 뭐 차트는 그죠? 차트는 뭐 오늘 갭도 띄우고 차트는 뭐 돌파시키려고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거래대금 274억.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자, 유진테크, PSK, 원익 IPS, 두산테스는 하나머티리얼에 뭐 유명한 반도체주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르면 그죠? 뭐 차트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다들 꼬꾸라졌어요. 또 많죠. 뭐 굳이 적어보면 뭐 유니셈, 그 유명한 네페스, 이런 것들이 다 좀. 자, 그 다음에는 얘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올랐는데 이 디지털 화폐라고 그래요. 예. 자, 일명 CBDC입니다. CBDC. 종목은 한네트가 유명하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보니까 또 가상화폐 종목도 생각이 나요. 이 사실은 지금 뭐 잘 안 가는데, 그죠? 예. 자, 비덴트. 지금은 오늘 조금 올랐는데, 예. 그냥 한번 보세요. 이 가나 안 가나. 왜냐하면 너무 안 가가지고 오늘 비덴트는 좀 올랐죠. 약간 비덴트는 약간 너무 잡업이 너무 많은 종목이 돼버렸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좀 뜻밖에도 이렇게 하악주가 올랐어요. 자, 요렇게 이제 업종별로 다 모아놓고 이걸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다 사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모아놓고 이제 요 중에 한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이 정도죠. 솔직히 요밖에 없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합, 금호석이요. 별로 좀 안 하고 싶죠. 예, 솔직히 이런 거는 롯데케미칼 안 하고 싶은데 싹 올라왔죠. 예, 대한유합 이봐 싹 올라왔죠. 금호석이요. 21% 있고 올라왔죠. 자, 왜 올라왔느냐? 예, 유가 때문에 올라왔죠. 유가 때문에.
자, 유가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겠죠. 유가 차트를 보시면 이러고 있죠. 이게 유가 차트입니다. 어때요, 이거? 완전 뭐 롯데케미칼 차트죠, 이게 지금 사실은. 네, 거의 비슷한 차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뭐 정유주들 오르죠. 예, 정유주하고 화학주들 지금 오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좀 뭐 다르게 이야기, 대형주들 있죠. 예, 이 대형주들을 매매하기도 좀 좋은 시절이긴 합니다. 이게 현대제철 약간 좀 지루하긴 한데, 그죠? 이런 이 LG전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지수가 가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꼬라박은, 삼성전자만큼 꼬라박은 종목들 아닙니까? 한번 보면 현대제철, 거래대금 335억 사고 올라왔죠. LG전자 이봐 사고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대형주들이 싹 올라와가 그러니까 뭐 그다음 현대건설 뭐 공통점은 없어요. 업종별로 그냥 뭐 다 올라간 것 같은데 현대건설도 싹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중기로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고 대형주들 들어가서 뭐 5에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래 보인다고. 대형주를 10% 먹는 거랑 코스닥에서 뭐 10%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요 중에서는 LG전자가 역사적 이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제철도 있죠. 이거 되게 쌉니다, 사실은. 막 차트도 보기 싫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진짜 사가지고 한 몇 년 묻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죠? 재미없죠. 현대제철, LG전자 뭐 배당이나 받고 벌써 11월 달이니까 그렇게 매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효성그룹이 좀 올랐죠. 효성그룹 이거는 요거 4개 있죠. 하나 더 있나? 효성그룹은 내가 그 매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 다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솔직히. 효성 이렇게 되어 있죠. 효성 TNC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효성 중공업 실적 좋아서 지금 올라갔고, 효성 화학 오늘 올랐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효성그룹은 사실 효성 첨단소 저런 거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피코그램, 다울인베스트, TPC, 메디아나 이런 건 뭐 지뉴스, 케어랩스 별로고. 그다음 미래에셋벤처, 뭐 SB인베스트 저것도 뭐 제주맥주 저거는 뭐 월드컵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게 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이제 오늘 코스피도 0.99, 1%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0.95%가 올랐는데, 뭐가 이래 먹을 게 없냐? 그럴 것 같아, 내가 보기. 맞죠?
안 그래요? 코스피도 0.99 올랐고, 코스닥도 1%나 올랐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찌부둥한 게 그죠? 막 계좌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잘 안 늘죠? 아니 데모 잡았으면 뭐 늘었을 테고 데모 에버다이 뭐 이런 거 잡았으면 늘었을 테고 뭐 반도체도 잡았으면 뭐 조금 먹기야 먹었겠지만 옛날부터 잡았으면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을 것 같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이건 오늘 오른 거 아닙니까? 한네트 이런 거 볼까? 이거 오늘 오른 거예요. 응? 며칠 전부터 뭐 오르긴 올랐지만 오늘 좀 제일 7% 오른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지고 있었으면 고생하면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대비하면 뭔가 계좌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데모를 몰빵 쳤으면 늘어났겠죠. 근데 뭐 데모를 몰빵 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죠. 뭐 조금은 매수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데모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대제철, 현대건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게 간다고.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게 갔다가 또 매수를 하면은 또 한 몇 주 안 가요. 그렇다 또 팔 수도 없고 대형주니까 홀딩을 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대형주들이 또 급등하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요 같다 내일은 저 같다 이렇게 막 순발력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LG전자로 먹고 내일은 하이닉스로 먹고 모레는 현대제철로 먹고 이렇게 멋지게 배팅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응? 화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계좌가. 물론 조금 늘기야 늘겠지만 뭔가 지수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그동안 많이 내려가는 것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요즘 있잖아요. 신규 테마가 없습니다. 신규 테마가 없고 이게 기존 테마라는 거 뭐예요? 재건, 네옴시티 이거만 지금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거래대금 오늘 코스닥에 4조 5천억. 코스피는 이제 요즘 한 8조 원 되고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좀 재미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신규 테마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 테마만 순환매로 급등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히림, 한미글로벌 유신, 자 한미글로벌 이봐 이걸 지금 누가 들어가겠냐고 이거를 못 들어가잖아. 유신 이게 잘 못 들어갑니다 이거. 히림 그죠? 이 전부 다 돌파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내려오지도 않아요. 근데 맨날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수를 안 하면 재미가 없다. 거래대금 4조 5천억으로 뭐에 먹겠어요? 코스닥을. 응? 4조 5천억에 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오늘은 데모 아닙니까? 응? 내일은 에버다임을 또 땡길 수도 있겠죠. 오늘 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급등시키는 것들이 저 위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만 계속 땡기고 있다고. 금양 봐, 금양. 이봐. 땡겨놓고 죽지도 않아요. 코스피인가? 코스피네. 거래대금 3,500억. 미래나노텍. 땡겨놓고 또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땡긴 게 지금 대여섯 개 있다고. 지금 고점을 저런 식으로 돌파를 시킨 게 금양, 미래나노텍. 응? 예, 저기 리튬이죠, 리튬. 요 세 가지 테마만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금양을 들어가서 먹고, 내일은 미래나노텍 먹고, 모레는 히림 먹고, 유심 먹고, 한미글로벌 먹고, 데모 먹고. 그런 사람은 도튼 사람이죠, 도튼 사람. 아니, 물론 뭐 할 수는 있는데 주식이 도튼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근데 그것들밖에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현대제철, LG전자, 응?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만 가고 있을 건 재미없죠. 응? 그죠? 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신규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신규 테마 나온 게 아니고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모레퍼시픽.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중국 코로나 그 봉쇄 해제한다는 소식이 땡겨놓고 주말에 또 뉴스가 뭡니까? 봉쇄 그대로 간다 그랬거든요. 또 빠진 거예요. 이차한불. 마찬가지죠. 한국 화장품. 마찬가지 한국 화장품 제조. 어쨌든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신규 섹터가 올라올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폼은 계속 잡고 있거든. 오늘 뭐 해운주도 올랐죠. 페노션. 싹 올랐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오른다니까. 오르는데 이제 이게 과연 뭐예요? 계속 데모처럼 쭉쭉 오르느냐? 그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데모, 에버다임,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처럼 한 3개월 가지고 있으면 돌파되냐 그 말이에요. 그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다고. 내일 또 당장 또 뭐 오늘 뭐 화장품처럼 또 꼬라박으면 또 그죠? 하루 갔다가 하루 빼고 하루 갔다가 하루 빼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올라갈 때 매수하고 하루 뺄 때 손절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홀딩은 하는데 재미가 없지 당연히. 응?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규 테마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효성그룹 앞으로 한 1개월, 2개월 홀딩하면 한 3, 40 먹을 수 있을까? 판단이 안 쓴다고.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LG전자 이런 건 막 6개월 정도 홀딩하면 되겠죠. 현대제철만 역사적 저평가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신규 테마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땡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재건을 내일이라도 해야 됩니까?
제건 뭐 데모, 에버다임, 서암 이걸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게 안 나오잖아 지금. 우리 세력들이 내가 보기엔 돈이 있는데 어떤 테마를 띄울지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상한가 친 거 보세요. 인디에프 폴라리스 오피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한가 친 게 세력들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상한가 친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대도 안 한 종목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인디에프 이거는 뭐 3년상을 지원자 치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첫 상한가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건 왜 상한가를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그죠? 뭐예요? 세력들이 이 신규 테마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죠.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그거는 뭐 거래량, 거래대금, 상한가 유무, 확산되는 종목 숫자, 그런 거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없단 말이죠. 기껏해야 뭐 LG전자, 페노션, 아모레퍼시픽. 이게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일 또 해야 되나 이거? 요거 3개? 재건, 네옴시티, 리튬 이거 3개? 무섭죠? 못하는 거죠. 솔직히 나도 무섭고,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여기서 재밌는 사람은 재건, 네옴시티, 리튬을 몰빵치는 애들만 재밌죠. 아셨죠? 재건하고 네옴시티, 리튬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종목들. 자, 그래서 뭐 네옴시티 후발주 이런 건 다 이야기 드렸고, 자, 어쨌든 매매는 해요. 우리 방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다스코 이런 거 매매했어요. 오늘 시간에라도 좀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데모하고 에버다임을 땡기니까 다스코를 하는 거예요. 도화. 이걸 땡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스코를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후발주 매매라 이제 그걸 후발주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신규 테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 오늘 서암기계공업도 올랐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할 때 똑같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 이때 올랐죠. 이때 5월달 6월달 얘네들이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테마가 아니고 해묵은 테마죠. 해묵은 테마인데 일정이 살아있고 오늘 아침 동시효과 때 뉴스를 때렸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게 휴전을 살살살 꼬시고 있다. 그 뉴스 한 방에 땡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동시효과 때 그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데모를 시가 배팅 할 수 있느냐? 뉴스는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단지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그 관리들에게 살살살 이야기하고 있다는 뉴스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재탕 뉴스가 아니고 약간 말만 약간 털어가지고 뉴스를 띄워놓고 땡겼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 시장에 이 뉴스발이 있는 종목은
그 리튬하고 재건하고 네옴시티 그밖에 없다 그거예요. 유스발 이게 유스발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는 있죠. 뭐예요? 그죠? 결국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달려있어요. 뉴스발로 급등락을 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그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은 더 심하고 결국 뉴스 감각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뉴스 감각은 계속 하다 보면 감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발이 좋은 종목은 아까 이야기 드린 리튬. 오늘 리튬은 뭐 금량 또 올라가죠. 에버다임 밖에 없다. 저기 뭐야. 네옴시티 밖에 없단 말이야. 응?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일 만약에 또 아침 동시효과 전에 있잖아요. 또 리튬 관련 뉴스 또 땡긴다고 이게. 우리 세력들이 있잖아요. 요것밖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네옴시티 뉴스가 또 나오면 내일 시가부터 배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은 또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 매매하기 어렵다 그거예요. 아셨죠? 이런 어떤 뉴스에 관련돼 가지고 매매하기가 싫으면 그냥 LG전자 이런 거 사면 됩니다. LG전자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거 사면 돼요. 뉴스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뭐 데모도 다 뭐 귀찮고 히림도 다 귀찮다. 그럼 뭐 현대 LG전자 이런 거나 사면 되지 뭐. 아셨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젊어요. 젊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매매하는 거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매하는 거고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면 LG전자 같은 거 하겠죠.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뉴스를 읽을 눈도 침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LG전자 현대제철 같은 거 해야지 어떻게. 응? 뉴스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젊죠? 나이가 40, 50이면 젊잖아요. 그러면 뉴스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LG전자도 사실 뭐 뉴스발로 오르긴 하겠죠. 전장 관련주 이런 거로 이제. 근데 거의 뭐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섹터를 보고 뉴스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 자, 오늘 핵심 테마는 네옴시티, 인디에프, 코오롱 글로벌. 응? 네옴시티는, 자, 네옴시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굳이 따지면 대한전선, 성신양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네, 이런 게 이제 후발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이런 걸 계속적으로 후발주 매매해도 된다 그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옴시티라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이 편입을 시키는 테마 있죠. 네옴시티 종목으로. 그럼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코오롱 글로벌 보세요. 뭐 그죠? 예. 바로 편입을 시켜놓고 그냥 이틀 양방으로 그냥 땡겨버린다. 지금 네옴시티 후발주들을 최초로 편입시켜놓고 3일 연속 땡겨버리는 그런 대도 안 한 장이에요. 솔직히 대도 안 한 거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장이 말도 안 되는 장인데도 우리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매매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라도 새롭게 올라오는 후발 네옴시티 종목은 그 이제 뉴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뉴스 네옴시티는 바로 들어가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스코 서암기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내일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APSP 있죠. APSP 한번 잘 보시라면, APSP. AP. 자, 요거 요래 가지고, 이게 과연 돌파가 되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죠?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아셨죠? 자, 그 나머지는 뭐 대형주들 뭐 현대제철, LG전자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종목도 다 설명드렸고, 자, 그럼 돌파매매 오리엔테이션, 신입 회원님도 오리엔테이션 좀 해볼게요. 자, 요, 이제 오늘도 가입하신 분이 계시는데, 매일 한두 종목씩 매매를 합니다. 한두 종목씩. 자, 2회 분할 매수합니다. 2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자로 매도 문자를 다 드려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5일 내에 수익 매도를 할 종목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돌파 매매는 2회 분할 매수만 잘해요. 특히 요 2차 매수가 있죠. 이 2차 매수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돌파 매매에서. 아싸리 2차 매수가에서 2차 매수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매매가. 제가 이야기 드리는 2차 매수가가 있거든. 1차 매수가가 있고 2차 매수가가 있는데 1차 매수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 2차 매수가에서 하면 되는데 2차 매수가에 하면 잘 안 이뤄요. 대신 이제 1차 매수하고 바로 급등하면 이제 그거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싸리 2차 매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배팅을 하면 그렇게 쉽게 돈을 안 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질문 게시하시고 여기 VF 회원가입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요거 보시면 VF 회원 상담가입은 1588-0048이고 노암 대표 전용 전화 자동직전은 3490-4672 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을 하고요. 자,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주식 라이브 들어가면 여기 있죠. 예, 결제 상품 안내.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죠. 88만원. 여기 7일 더 드릴게요. 결제하기 누르시면 동의합니다. 자, 누르시면 여기 카드 번호 넣고 하시면 되고
다른 전문 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파늘 색깔 있죠. 전화 없이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병행 연장. 여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동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계시면 하세요, 여러분.